스마트한 경제공부는 홍춘욱 박사가 회사 연수로요. 오늘 한국재무경제의 이영주 본부장과 함께 연금저축에 대한 모든 것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오늘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죠. 가입하실 분, 이미 가입하신 분도요. 물론 질문 받습니다.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 또 좋은 질문 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오랜만에 봬요. 네, 반갑습니다. 이영주입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연금저축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연금저축 지금 많이 가입하고 계시죠. 네. 연금저축을 몇 명이 들었는지 알아보기 전에 좀 연금저축에 대해서 개념을 좀 정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개념 공부만 해도 절반 성공입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연금이라고 얘기하시면 네. 많은 분들이 그냥 보험회사에서 파는 연금보험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네. 이제 그 이외에 국가에서 세제 지원을 해주는 연금저축 상품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있는 건 다 알고 계실 네, 거고 네. 퇴직연금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국가에서 이제 지원하는 연금이고요. 네. 그다음에 국가에서 일반 민영 보험회사라든가 금융기관에 네. 연금 상품을 만들어서 세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네. 만든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 상품입니다. 네, 세액 공제 해줄게 이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연간 400만 원까지 내시면 네. 납입액의 12%, 네. 또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납입액의 15%까지 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고요. 네. 과거에는 이제 소득 공제 해드렸기 때문에 400만 원 소득 공제 해드렸지만 이제 네. 2014년부터는 세액 공제 해드리는 상품으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 상품이 이제 연금 저축 상품이라고 하고 네. 은행에서는 연금 신탁 이런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고요. 네. 증권사에서는 연금 펀드, 그다음에 보험사에서는 연금 보험, 연금 저축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많이 들고 계시는데 보니까 2015년 기준으로 한 680만 건 정도가 네. 가입돼 있고요. 한 건당 평균적으로 납입 총액 적립액을 따져보니까 한 1,586만 원 정도 네. 있는 것 같고요. 한 해 가입자를 따져보니까 한 해에는 한 45만 명 정도가 꾸준히 가입하고 계시고 네. 상품별로 보니까 이 중에서 연금 보험이 가장 많고요. 네. 연금 펀드가 최근에 한 30%까지 그건 증권사에서 하는 거고요. 네,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그런 상품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30%나 됩니까? 네, 많이 늘어났죠. 네. 네. 어쨌든 이 상품들이 각각 금융기관별로 다 가입하실 수 있는데 세액 공제를 받는 상품이고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일반적으로 아시는 그냥 연금 보험 이런 네. 상품들은 세액 공제를 받는 상품이 아니라 네. 따로 지금 세금을 돌려받지는 않지만 나중에 노후에 비과세되는 저축성 보험들이거든요. 네. 그것과 구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벌써 어려워지셨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맞는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후에 10년 이상 가입해가지고 노후에 월 얼마씩 받는 이런 연금 상품들은 네. 연금 보험, 뭐 저축성 보험 이렇게 부르는데 네. 국가가 이걸 장려하기 위해서 네. 세액 공제를 해줄 테니까 네. 증권사나 은행이나 보험사 가서 노후를 위한 연금 저축에 가입하세요 하고 만든 게 연금 저축이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네, 세제 적격 연금 저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금 저축은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볼 텐데.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나도 있어. 나 10년 전에 변액 유니버셜 우리 집사람이 가입하고 있잖아. 근데 네. 이거 노후에 연금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이건 연금 저축이 아닌 거죠? 아닙니다. 네. 그거는 그냥 일반 비과세 저축성 보험이죠. 네, 제가 전자로 말씀드렸던 네. 일반적인 민간에서 하는 상품들. 그렇죠. 이거는 세액 공제가 아니고 네. 비과세 혜택. 그냥 일반 보험회사가 자기네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상품일 뿐이고요. 네. 오늘 다뤄볼 연금저축은 국가가 그 지원을 하는 국가에서 네. 만들어놓은 상품입니다. 변액보험이라고도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뭐 주식 투자 많이 하는 거. 네. 그것도 전부 보험회사에서 만든 그냥 일반 비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네. 세제 지원과는 관계가 없고요. 오늘 제가 이해할 때까지 여쭤볼 겁니다. 이영주 본부장께. 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이해 안 되시더라도 제가 이해할 때까지 계속 여쭤볼 거니까. 네. 다시 정리하면 변액연금, 네. 뭐 변액 유니버셜 보험, 네. 뭐 이런 상품들 다 그냥 노후를 위한 저축성 보험 또는 연금 보험입니다. 그죠? 네. 그런 거와 별도로 네. 국가가 네.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 가서 노후를 위해서 매월 얼마씩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연금저축이고 연금저축만이 오직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맞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알고 이제 하나씩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은 몇 년 가입해야 합니까? 10년 이상? 연금저축은 과거에는 10년 이상이었는데 지금 일단 5년 이상만 가입하시면 되고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예, 뭐
세액공제 받으시려면 매년 내셔야 되는 건데 네. 실제로 나중에 연금까지 가셔서 네. 국가가 지원한 혜택을 그대로 받으시려면 최소한 5년 이상은 내셔야 되고 네. 더 내시면 내는 기간 동안 매년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으시니까 더 네. 좋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세액공제니까 급여생활자, 월급쟁이가 유리하다. 네. 그렇지만 연봉이 5,500만 원 이상은 많이 못 받는다. 네. 세액공제를 많이 못 받는다. 연봉 5,5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네. 세액공제 금액이 12%밖에 안 되고요. 네.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네. 15%까지 받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참고로 연금저축은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일반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한 400만 원 낸다면 12%니까 40만 원 정도 세금이 깎인다. 48만 원 돌려드리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돌려주는 게 내 세금 깎아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런 연금 저축, 자, 네. 큰 틀에서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세액공제해 주는 연금 저축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증권사 거, 은행 거, 보험사 거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고요. 네. 일단 뭐 은행 가서 가입하시는 거는 연금 신탁이라고 하는데 네. 연금 신탁은 지금 현재 거의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네. 워낙에 수익률이 좀 낮고 네. 그래서 많이들 안 가시고 없다고 있고. 치죠. 복잡하니까. 네. 네. 그럼 이제 증권사 간에 연금 펀드가 있죠. 네. 이게 많이 다르죠. 네. 연금 펀드는 말 그대로 실적 배당형이기 때문에 네. 손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낸 돈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해드리는 거는 국가 제도니까 세금 돌려받으시는 건 정해져 있지만 네. 그렇게 낸 돈이 굴러가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굴러가는 것, 공시율, 금리 연동으로 굴러가는 것이 일반 연금 저축 보험, 네.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거는 공시율로 굴러가지만 네. 연금 펀드를 가입하시게 되면 네. 내가 어떤 펀드에 투자했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달라지게 되죠. 손실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저축도 증권사가 드는 게 있고 은행에서 드는 거 있는데 은행에 드는 건 거의 없다고 치고 이제 연금 펀드가 아까 한 30% 비중까지 네네네. 높아졌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높은 수익률을 원하시는 거지만 네. 원금 손실 날 수 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드는 연금 저축 중에 연금 보험은 네. 연금 저축 보험은 네. 손실 안 나는 거죠. 네. 원금이. 원금 보장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예금자 보호까지 가능합니다. 네. 대신에 수익률이 지금 굉장히 낮아서 네. 공시율 연동되고 있는데 네. 현재 공시율이 보통 2.5% 안팎입니다. 네. 그리고 또 공시율이라는 것이 보험사 공시율은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내시는 돈에다가 2.5%를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사업비를 공제하고 네. 거기서 또 2.5%를 불이하기 때문에 네. 실제 느끼시는 수익률은 2% 안팎 정도라서 사실 이 수익 받느니 조금 더 투자하자라고 하셔가지고 네. 연금 펀드로 가입하신 분들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연금 펀드도 은행에서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네, 은행에서 판매는 할 테니까. 판매는 그러니까 합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는 거예요. 네. 이게 이상하다. 난 은행에서 가입했는데. 은행에서 지금 펀드뿐만 아니라 보험까지 다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가슈랑스로요. 그러니까 네. 판매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지 네. 실제 제조사가 어딘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죠. 네. 자, 은행이든 증권사든 가서 저 연금 저축 중에 성공회감에서 듣고 조금 저 수익률이 높은 연금 펀드 가입하러 왔어요. 하는데 네. 우리가 이게 지금 10년, 뭐 5년, 10년, 20년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까지 불어나기 때문에 저 예금자 보호도 중요한데 네. 증권사에서 하는 연금 펀드 상품은 예금자 보호 안 해주고 원금 그렇죠. 손실 날 수 있다. 네. 네. 대신에 안전한 연금 보험 상품은 공시 이율 네. 매달 바뀌죠. 매달 바뀝니다. 저 홈페이지에서 그냥 쳐보면 나오죠. 네. 공시 이율 네. 저 손해보험 거 아니면 생명보험 거 네. 이율 2.5% 뭐 2.7 많이 나오면 2.7%. 네. 그럼 내가 지금 한 1,000만 원 쌓였단 말이죠. 네. 그럼 올해는 한 2.7% 정도는 쌓인다 이렇게 네.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10년, 20년 가입하잖아요. 네. 그 내가 받을 때 공시이율이 높은 게 더 좋겠군요. 그때는 돈이 뭉칫돈으로 불어나 있을 테니까.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입할 때 공시율이 얼마냐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는데 네. 내가 목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달 20만 원, 30만 원씩 꾸준히 부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납입 초기의 공시율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뭐 모아봤자 100만 원, 200만 원일 테니까요. 네. 정작 돈이 쌓여 있을 때 한 네. 5년, 10년 이후에 공시율이 얼마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현재 금리 추세를 보면 어쨌든 높을 가능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 생각보다 연금 수령액이 적어질 수 있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연금 펀드에도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시 이율이 2.7%니까 내가 근데 지금까지 모은 돈이 3천만 원이니까 2.7% 곱해서 나이 때 주겠지 하는 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사업비 네. 뺀 금액에서 예. 2.7%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초기에는 한 3% 됐는데 지금 한 2%라면 2.5%는 되겠구나 생각하지만 초기에는 내가 모아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네.
또 몇 년 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공시율이 뭐 4%, 5% 있던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네. 예, 그때는 굉장히 높은 줄 알았지만 네. 그때 가입하셨던 분들이 4%에 가입했다고 해서 네. 지금도 4%의 수익을 드리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저 80년대에 막 이렇게 가입하셨던 분들이 지금 뭐 지금 벌써 몇 년을 불입하신 거예요. 네, 그 배당 상품 문제가 좀 있었죠. 그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근데 그 원금도 못 찾는 분이 있다면서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배당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배당을 드린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배당에 대한 수익률이 지금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어떻게 수익이 좀 마이너스가 나서 네. 적립액이 떨어지는 경우는 있었는데요. 그때 가입하신 분들은 어쨌든 기본적인 그 상품의 금리 자체가 확정이었고 높았기 때문에 원금조차 못 찾으신 분들은 거의 없고요. 네. 이제 문제는 이 연금저축 관련해 가지고 원금을 못 찾는다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중간에 해지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금을 매년 돌려받으십니다. 매년 네. 48만 원씩 돌려받으시는데 네. 내가 이걸 꾸준히 유지해서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중간에 이 상품을 깨시게 되면 네. 일단은 거기에 깨신 것에 대해 해지한 것에 대해서 이제 페널티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서 지금까지 돌려받으셨던 세금을 토해내셔야 돼요. 네. 예. 이 토해내는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타 소득세 16.5%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내가 400만 원씩 매년 냈는데 네. 5년을 냈어요. 그럼 총 2천만 원을 납입하신 거잖아요. 네. 내가 원금 2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네.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깨면 그래도 뭐 원금은 받겠지. 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 16.5% 기타 소득세를 매기면 거의 한 330만 원 정도가 세금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금 상품에 가입하시고 아니 어떻게 10년 넣었는데 이렇게 원금도 안 주냐 이렇게 원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 때문에 그런 거군요. 예, 결과적으로 이게 원금을 안 드시는 것이 아니라 네. 그동안 돌려받은 세금을 토해내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무조건 그러니까 중간에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다. 네. 네. 특히나 이제 지금 연금저축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액공제 받는 거 다 뭐 다시 돌려놔야 되는 거죠. 네. 그동안에 정부에서 세금 깎아줬던 거 그죠? 그렇죠. 네. 과거에는 2013년까지는 이것도 기타 소득세가 22%까지 매겨서 굉장히 컸고요. 네. 그 해지하신 것에 대한 부담이 네. 거기다가 5년 이내에 해지하시게 되면 해지 가산세를 2.2%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해지하지 말아라는 얘기였는데 또 네. 거기서 또 민원이 많다 보니까 국가가 좀 제도를 바꿔서 네. 지금은 일괄적으로 16.5%만 기타 소득세 부과를 하고 네. 끝나게 돼 있는데 그 금액조차도 어쨌든 해지하신 분들 입장에서 좀 금액 부담이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연금 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지할 때 손실이 나 있다. 네. 그럼 손실은 또 그대로 떠안으셔야 되는 거고. 네. 연금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연금 저축보험은 초기에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부과하는 구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7년 이내에 해지하시면 기본적으로 상품 자체가 원금에 도달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 부담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5년, 7년 이내에 해지하시게 되면 사업비 부담도 하셔야지 네. 거기다가 세금 받은 것도 토해내셔야지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상상도 못할 금액이 네. 적은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3413님이 실적 배당 상품 연금저축인데 이건 뭔가요? 네. 연금 펀드 가입하신 거죠. 연금 펀드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가입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모르고 가입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손실이 날 수도 있고요. 손실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공시 이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약속한 만큼 수익을 드립니다고 실적 배당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적 배당이라는 표현을 사실 증권사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데 네. 이제 펀드를 가입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내가 실적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반 금융 이제 보험사에서는요. 네. 실적 배당이 있긴 하지만 네. 만약에 좀 용어를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보험사에서 실적 배당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변액 상품입니다. 변액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세액공제와 관련된 상품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일반 아까 말씀드린 비과세 저축성 보험일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렇지 않고 증권사에서 대부분 가입하시는 게 이제 실적 배당 펀드형 상품이기 때문에 네. 이거 그냥 일반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그 펀드에 국가가 400만 원까지는 세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제 혜택을 넣은 것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연금저축 펀드가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니까 물어보십시오. 내게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인지 아니면 그냥 변액보험인지. 네. 네.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비과세가 되고 하나는 세액공제가 되고 굉장히 다른 상품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한테도 문의가 오신 분들이 계세요. 네. 이게 뭐냐면 저는 지금 연금 상품 가입했는데 제가 가입한 것은 다른 분들은 다 지금 세액공제 신청하고 계신데 연말정산 네. 네. 제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계시고. 그러면 연금저축인지 알고 세액공제 받으려고 했다가 알고 보니까 그냥 뭐 변액보험이나 그렇죠. 네, 그건 비과세 상품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네. 세액공제 상품은 지금은 세금을 돌려드리지만 네.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셔야 되거든요. 네. 중간에 깨시면 기타 소득세를 토해내셔야 되고 네. 연금 타실 때 세금을 또 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상품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과세 이연 상품이라고 합니다. 뒤에 세금 낼게요. 예, 세금을 내는 시기를 늦춰주는 상품. 네. 그러니까 세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네. 사실 국가가 빌려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빌린 돈으로 잘 모으셨다가 나중에 국가에 세금 내셔야 되는 상품인데 네. 그렇지 않은 일반 비과세 저축성 보험들은 세금을 지금 돌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세대 지원 상품에 비해서 좀 이익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나중에 연금 탈 때 또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세금 가지고 뭐가 좋으냐를 논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여죠.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뭐 연금 뭐 들고 있는 거 있니? 저 뭐 변액 하나 들고 있어요. 뭐 유니버셜 하나 들고 있어요. 뭐 이런 건 모두 다 정부가 노후를 준비한 상품이니까 노후에 연금 나올 때 당신이 얻은 이익에서 세금을 비과세해 줄게요. 네. 이런 혜택을 주는 거죠. 그때 네. 가서 제가 은퇴해서 네. 네. 대부분 이런 상품입니다. 우리가 가입한 상품은.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연금저축 상품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연금저축 상품은 이런 게 아니고 정부가 세금을 깎아줄게. 가입하면, 그러니까 급여생활자면 유리하죠. 월급쟁이면. 세금을 깎아줄 테니까 가입하세요. 라고 해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은행에서는 연금 신탁, 증권사에서는 연금 펀드, 보험사에서는 연금 보험. 이런 형태로 네. 가입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또 우리가 알아야 참고해야 할 것.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가입하시면서 중간에 해지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해지하지 마시고 꾸준히 유지하시고요. 혹시 만약에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일정 부분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근데 중도 인출은 아무 때나 해드리는 건 아니고 국가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든가 뭐 해외 이주하신다든가 파산했다든가 이런 사유만 중도 인출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연금저축이 우리가 400만 원까지라고 알고 계시는데 납입은 연간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뭐 많이 내신다고 더 세제 지원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세액공제 혜택이 거기까지니까. 4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넣으실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빼실 수 있는 상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매달 내는 거. 매달 내는 게 힘들다. 여기서 이제 연금 아까 펀드를 말씀드렸지만 연금 펀드는 기본적으로 상품이 자유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는 금액을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아무 때나 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유연성이 있고요. 반면에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똑같은 금액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시다가 혹시 만약에 부담스러우시다면 납입 유예가 가능한데 1년 단위로 세 번 납입 유예가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보험사에 꼭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기능을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추가 납입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안 들어서 이익이다 이런 거 많이 배웠거든요. 이런 상품은 어떤 겁니까? 이 상품은 사실 추가 납입을 원래 연금저축 상품은 사업비가 높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납입을 여기다가 하실 의미는 별로 없어요. 추가 납입한다고 사업비가 크게 절감되는 거나 또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연금저축 또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영주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회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김원장 기자였고요. 고맙습니다.